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만 4명의 확진자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수님,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루 만에 지금 4명 확인됐다. 확산 속도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빨라지고 있는 것처럼 네네. 보이는데요. 우선은 그나마도 지금 국내 환자들은 가족에게서 전파가 된 거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방역 감시망 안에 있는 것으로 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오신 예. 이 23번째 환자는 네네. 아직까지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환자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네. 이제 역학조사가 정밀해지고 다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은 예. 마치 이제 본물이 터질 때 네네. 쭉 본물이 터질 역량이 축적되었다가 한꺼번에 확 터지거든요. 네네. 이런 것처럼 점점 이제 환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지역 사회로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축적이 되고 있어서 지금부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고비는 지금부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21번째 그 확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한 6번째 확진자한테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3차 감염 확진 사례가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6번째 환자가 3번째 환자와 식사를 하면서 감염이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6번째 환자가 처음에는 아내와 아들에게 2명에게 전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거는 이미. 네네. 그러는데 이제 아마 21번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인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6번째 환자가 한 분을 더 전염을 시킨 것으로 이제 오늘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6번째 환자는 2차 감염을 3명에게 일으킨 첫 사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음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제일 위험하면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16번 환자인데요. 예. 16번 환자. 네. 예. 6번 환자인 경우에는 가족에게 감염을 시킨 경우하고 오늘까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3명을 감염을 시켰는데요. 네네. 16번 환자인 경우에는 폐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고 21세기 병원 관련된 그 환자분인데 그렇죠. 이분은 21세기 병원에서 딸을 1차 감염을 시켰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감염을 시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3차 감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외국에서 감염이 되셔가지고 태국에서 감염이 되셔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제 이분이 다시 감염을 시킨 거니까 실제로는 3차 감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명을 감염을 시키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16번 환자는 이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몸에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좀 빠르게 주변 분들에게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6번 환자가 21세기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병원 상황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16번 환자의 동선 전체가 파악이 안 돼서 지역사회 감염이 특히 높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빠르게 접촉 주위 인물들에게 감염을 시킨 것으로 봐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이 16번 환자가 딸이 18번 환자에게 감염을 시킨 것처럼 이 병원 내 감염, 이 16번 환자 접촉했던 전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경우 이 국면이 완전히 또 새로워질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면역 기능이 아주 낮거나 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감염을 쉽게 시키고 또 쉽게 감염된 분들도 기저질환이나 면역 기능이 낮은 것 때문에 쉽게 바이러스가 안에서 빨리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21세기 병원이 이제 굉장히 슈퍼 전파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물론 이 병원이 주로 기저질환이나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분보다는 아마 정형외과라 그래서 근데 그나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은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태가 나빠지고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이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다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특히 16번째 환자가 병원에서 혹시라도 일으켰을 수 있는 감염, 또 16번째 환자 자신이 이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로의 감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국면에서는 주의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선 이 16번 환자의 경우 이게 태국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감염이 된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정정을 해드리고요. 교수님,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감염 경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12번 환자는 일본에서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또 17번, 19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다녀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이 감염 경로를 찾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듭니다. 이제 그런 우려도 들고 동시에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명백히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 그 지역, 특히 후베이성 지역은 굉장히 이제 바이러스 농도도 높고 환자도 많고 또 이제 격리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 지역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네. 뭐 당연한 이야기고 또 이제 후베이성으로부터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중국의 각 성들이 지금 상당히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전체는 이미 상당히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태국, 싱가포르, 일본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과 비교하면 네. 상당히 위험은 일단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내국인이 동남아나 일본을 여행하고 오셔서 감염 환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일본까지 다 포괄해서 중국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얼핏 충분히 그 걱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명백한 위험이지만, 네. 우리가 하루에, 전체 사람을 역학조사를 하고 찾아내고 검사하고 하는 역량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중국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의 걱정 때문에 동남아까지 확대하게 되면 네네. 오히려 중국 변수가 위험을 더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정교하게 여러 가지를 따지고 시뮬레이션 하고 해서 역량을 배분하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내 감염 가능성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 감염 이제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내가 그렇다고 지하철 버스를 안 탈 수는 없고 특히 좀 대중교통 탔을 때는 좀 어떻게 스스로 예방을 해야 될까요? 우선 하나는 지금 이제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의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분들은 충분한 양의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분들인 경우에는 확실히 밀접 접촉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분들이 혹시 내가 전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늘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게 되었을 때는 실제 KTX나 뭐 지하철이나 이런 차량에 감염된 환자와 같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네. 심지어는 어느 정도 밀접 접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는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불어 그분이 내뿜는 바이러스가 손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네.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은 바이러스를 완전히 다 죽여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밀접 접촉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방역이 되니까 내가 혹시 환자를 직접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나,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것보다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걱정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뭐 한 가지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는 어제 입원 확진자가 완쾌가 돼서 퇴원을 했다는 소식이거든요. 보니까 에이즈 치료제가 꽤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RNA 바이러스라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스트랜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러스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RNA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생긴 바이러스가 몇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르스, 이제 에볼라, 또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의 약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약효가 있다고 일부는 알려져 있는데 왜 약효가 있는지는 몰라요. 네. 작용하는 기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소위 말해서 개그폴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을 잘라주고 하는 기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없는데 어떻게 작용하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예.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바이러스가 서로 유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없고 예.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비슷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C형 간염 바이러스나 에이즈나 이런 데 치료되고 있는 치료용으로 쓰고 있는 약들이 혹시 바이러스가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약효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써보고 있는데 네네. 일부의 보고에 의하면은 예. 실제로 약효가 있다 예, 이런 예. 보고도 있고 일부는 약효는 별로 없고 부작용도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네네. 좀 취합이 되어야 실제적인 그런 부작용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만큼 좀 어렵겠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